2025년 대전의 마운드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코디 폰세와 라이언 와이스가 합작한 33승은 한화 이글스를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 앞에는 그들이 남긴 거대한 그림자만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메이저리그로 떠난 그들을 그리워만 하기엔 2026 시즌 우승을 향한 시계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화 구단은 폰세와 와이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3명의 새로운 얼굴을 정격 영입했습니다. 오웬 화이트, 윌켈 에르난데스, 그리고 아시아 쿼터로 합류한 왕앤청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과연 이들이 지난 시즌 33승 359이닝을 책임졌던 원투펀치의 위용을 재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글 수리수리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차가운 데이터로만 이들의 실체를 분석하려 합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이글 수리수리 채널은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한 신생 채널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저희 채널이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정중하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헛되지 않도록 오늘 분석도 날카롭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026 한화 마운드의 운명을 쥐고 있는 세 남자의 데이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먼저 1선발의 중책을 맡은 오웬 화이트의 2025 시즌 지표를 폭로하겠습니다. 화이트는 텍사스 레인저스 산하 트리플A에서 2025년 130이닝을 소화하며 내구성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표면적인 성적 뒤에 숨겨진 12.4%의 볼넷 허용률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는 KBO 리그 평균인 9%대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로 재구 불안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데이터는 그의 패스트볼 수직 무브먼트입니다. 화이트의 포심은 2025년 평균 149km, 최고 155km의 구속을 기록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공의 회전 효율이 96%에 달하며 타자 앞에서 솟구치는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폰세가 강력한 구속으로 타자를 압도했다면 화이트는 구종의 무브먼트로 승부하는 타입입니다. 특히 그의 스위퍼는 2025년 하반기 회전수가 분당 2800회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작년 리그를 지배했던 내일의 스위퍼와 견주어도 손색 없는 횡이동 거리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KBO의 ABS 시스템이 화이트의 날뛰는 공을 어떻게 판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존 구석을 찌르기보다 하이 패스트볼로 헛스윙을 유도하는 디자인이 성공해야만 합니다. 만약 제구를 잡지 못해 볼넷을 남발한다면 화이트는 역대급 먹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해주는 그의 구위는 명백히 일선 발급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2선발로 낙점된 싱커볼러 윌켈 에르난데스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에르난데스는 2025년 마이너리그에서 땅볼 플라이볼 비율 GBFB 1.82를 기록했습니다. 공 2개가 뜨면 4개는 땅으로 굴린다는 전형적인 땅볼 제조기입니다. 그의 주무기인 150km 중반의 싱커는 배트 중심에 맞추기가 매우 까다로운 궤적을 가집니다. 여기서 한화의 내야 수비 메커니즘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한화 내야는 승부처에서 뼈아픈 실책으로 폰세의 승리를 날려버린 적이 많았습니다. 에르난데스의 성공은 유격수 심우준과 3루수 노시환의 수비 범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에르난데스가 유도하는 땅볼을 내야가 처리해주지 못한다면 그의 ERA는 급격히 치솟을 것입니다. 2025년 에르난데스의 데이터 중 우려되는 부분은 좌타자 상대 피안타율 0.31입니다. 우타자에게는 저승사자지만 좌타자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한화 코칭 스태프가 그의 체인지업 완성도를 얼마나 높였느냐가 시즌 성패의 열쇠입니다. 만약 체인지업이 정착되지 않는다면 그는 5이닝을 버티기 힘든 반쪽짜리 투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강력한 투심이 ABS 존 하단을 공략한다면 땅볼 유도는 극대화될 전망입니다. 폰세와 와이스가 탈삼진으로 위기를 탈출했다면 에르난데스는 병살로 이닝을 지워야 합니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카드인 아시아 쿼터 1호 왕앤청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왕앤청은 2025년 일본 라쿠텐 2군에서 ERA 3.26, 116이닝을 기록하며 검증을 마쳤습니다. 10만 달러라는 적은 비용으로 데려왔지만 그가 가진 데이터는 절대 저렴하지 않습니다. 최고 154km를 던지는 저한 파이어볼러라는 점만으로도 한화에게는 엄청난 전략적 자산입니다. 일본 야구 특유의 정교한 제구력에 150km대의 구속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2025년 왕앤청의 슬라이더 피안타율은 0.198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우타자 몸쪽을 파고드는 슬라이더의 궤적은 KBO 타자들에게 매우 생소할 것입니다. 하지만 왕앤청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은 존재합니다.
경기 중반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스태미너와 구속 저하 현상입니다. 일본에서도 5회 이후 피안타율이 0.280에서 0.350까지 폭등하는 지표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선발로 안착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체력적 한계입니다. 폰세가 7이닝을 거뜬히 먹어치우던 계산서는 야구를 왕앤청에게 기대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그러나 저완 투수가 부족한 한화 마운드에서 그의 존재는 천금과도 같습니다. 이제 3명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2025년의 폰세 와이스 듀오와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5년 폰세와 와이스의 합산 FWAR은 13.58로 리그 전체 외인 듀오 중 1위였습니다. 2026년 화이트와 에르난데스, 왕앤청의 합산 예상 FWAR은 11.5 내외로 추산됩니다. 수치상으로는 분명 지난 시즌보다 낮아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구는 2명의 에이스가 아닌 전체 투수진의 뎁스로 하는 스포츠입니다. 작년 한화는 폰세나 와이스 중 1명만 부진해도 팀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습니다. 올해는 왕앤청이라는 확실한 3선 발급 외인이 포진하며 로테이션에 안정감을 더했습니다. 오웬 화이트의 탈삼진 능력, 에르난데스의 땅볼 유도, 왕앤청의 좌완 희소성. 이 세 가지 요소가 시너지를 낸다면 합산 승수는 작년의 33승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한화는 타선에서 강백호라는 거물을 영입하며 득점 지원 능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작년 폰세가 완투를 하고도 승리하지 못했던 불운한 경기가 올해는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타선의 폭발력은 외인 투수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공격적인 투구를 가능케 합니다. 오웬 화이트가 볼넷을 줄이고 이닝당 홈런 허용만 억제한다면 15승도 가능합니다. 에르난데스가 내야 수비를 믿고 투구수를 조절한다면 이닝 이터로서의 면모를 과시할 것입니다. 왕앤청이 5이닝만 확실히 막아준다면 최강의 불펜진이 뒤를 바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동주의 어깨 부상 여파로 인해 외인 3인방에게 가해질 과부하를 경계해야 합니다. 만약 화이트나 에르난데스가 초반에 흔들린다면 한화의 우승 레이스는 시작도 전에 끝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가능성을 보여줄 뿐 마운드 위에서의 결과는 결국 투수 본인의 몫입니다. 특히 화이트의 높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나오는 공이 KBO의 좁은 스트라이크 존에 적응할지가 관건입니다. 에르난데스의 싱커가 정타가 되는 순간 대전 구장의 담장은 그에게 너무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왕앤청의 정교함이 한국 타자들의 끈질긴 커트에 무너진다면 투구수 관리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번 외인 영입이 질보다 양이 아닌 전략적 고도화라고 확신합니다. 폰세라는 거물 한 명에 의존하던 야구에서 3명의 스페셜리스트를 활용하는 야구로 진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화 구단이 추구하는 2026 통합 우승의 데이터 알고리즘입니다. 화이트의 구위는 작년 폰세의 90% 수준까지 올라왔고 제구는 개선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에르난데스의 싱커는 리그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땅볼 유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왕앤청은 아시아 쿼터의 모범 사례가 될 만한 성실함과 구속을 모두 갖췄습니다. 이 세 남자가 그리는 2026년의 이글스 마운드는 분명 작년보다 견고할 것입니다. 현재 스프링 캠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오웬 화이트는 불펜 투구에서 이미 153km의 강속구를 뿌리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양상문 투수 코치는 화이트의 스위퍼 궤적을 보고 국내 타자들이 처음 보는 궤적이라 극찬했습니다. 에르난데스 역시 체인지업의 낙차를 키우는 데 집중하며 좌타자 공포증 극복에 매진 중입니다. 캠프에서 진행된 피칭에서 에르난데스는 단 한 개의 실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왕앤청은 팀 내 국내 선수들과 완벽하게 융화되며 빠른 적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류현진 선배에게 커브 그립을 전수받으며 구종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의 주전 경쟁력은 현재로서 팀 내 최상위권임이 자명합니다. 문동주가 돌아오기 전까지 이 3명의 외인이 마운드의 70% 이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데이터 시뮬레이션 결과 이들이 4월 한 달간 10승 이상을 합작할 확률은 65%입니다. 만약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한다면 한화의 독주 체제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반면 화이트의 제구가 끝내 잡히지 않는다면 한화는 조기에 교체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6년 우승을 향한 한화의 도박은 이 3명의 오른팔과 왼팔에 달려 있습니다. 폰세와 와이스가 남긴 유산은 훌륭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영웅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화이트의 탈삼진 쇼와 에르난데스의 땅볼 파티 그리고 왕앤청의 정교한 투구. 이 세 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승이라는 그림이 완성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말해주는 2026 한화 외인 잔혹사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대 최강의 외인 트리오라는 수식어가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폰세 18승, 와이스 15승의 기록을 이들이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들이 작년보다 더 계산이 서는 야구를 만들어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데이터 야구는 이제 막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오웬 화이트, 에르난데스, 왕앤청. 이 세 이름이 대전 구장 전광판에 새겨질 그날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데이터 분석 결과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폰세와 와이스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의 강력함을 기대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재구 불안과 체력적 한계가 걱정되시나요? 필자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2026년 한화 외인지는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폰세의 압도적 위력은 없어도 3명의 유기적인 결합이 팀의 승률을 높일 것입니다. 데이터상으로 이들은 합산 35승 이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전력입니다. 1999년의 영광을 재현할 준비는 마운드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글 수리수리는 이들이 보여줄 2026년의 모든 투구를 데이터로 추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자유롭고 치열하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웬 화이트가 15승을 할 수 있을까? 왕앤청이 선발로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질문과 의견이 이 채널을 키우는 가장 큰 자양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중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다음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이글스를 분석하는 이글 수리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